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반국 때리기를 주도한 아베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장. 코로나19 대응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하게 되면서 코로나19 대책뿐만 아니라 최악인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박진환 리포터입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뒤로한 채 갑자기 막을 내린 아베 시대.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에 이른 점도 사임의 배경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새 총리가 코로나19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コロナ対策、今、こういう状況なのでしっかりその今後の先の部分も考えて行動できる方に総理になっ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 특히 소극적인 정보 공개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정보 공개나 시민 참여를 포장 안 하면은 아마 일본의 미래는 없다. 제1동포들은 코로나19 사태 해결 못지않게 한일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은 자는 현재를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정확히 보고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내에서 제도적 차별을 당하는 조선학교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코로나19 감염 방지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된 조선학교 학생들은 교육 차별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학교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수상이 우리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달라지면 좋다고 느낍니다.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수출 규제 등 풀기 쉽지 않은 사안이 산적한 한일 두 나라. 한일 관계 개선 등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혐오와 차별만큼은 줄어들길 동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YTN 월드 박진환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가 U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지난 3, 4월 이후 다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현지 분위기는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코로나19 사태 초기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강하나 리포터가 파리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불어나는 일일 확진 규모의 적색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프랑스 파리. 파리는 이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가 내려진 건 아니다 보니 뉴스에서 다루는 심각한 재확산 상황과 현지 분위기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력한 이동 제한으로 경제와 일상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파리 시민들은 방역 수칙은 지키되 나와서 일상을 회복하자는 분위기인데요. 이색적인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파리 북쪽 우르크 은하를 타고 울려 퍼지는 천상의 하모니. 근사한 조명이나 무대 장비는 없지만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목소리에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공연자와 관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새롭게 시도한 선상위 콘서트입니다.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이들에게는 랜선 전시회가 인기입니다.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일부를 집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작 모나리자 역시 스마트폰 앱만 깔면 마치 현장에 있는 듯 VR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광장에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이 설치되고 생강을 따라 태양을 즐기는 파리지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 경찰 제재를 받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생각보다 이제 경각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파리 플라주 나와 있는데도 한 50% 정도만 착용을 하고 있고 거리 두기도 1m 이상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쳐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 파리 시민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감염 규모로 재봉쇄 갈림길에 선 프랑스는 당국의 방역 대처 못지않게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로마, 나폴리 등 남부지방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종윤 리포터가 이탈리아 현지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관광지 트레비 분수.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Secondo me è un errore non indossare le mascherine anche se fa caldo, perché comunque è un bisogno che in questo momento allora serve e quindi ce n'è bisogno e basta. 이탈리아는 지난 5월 국경 통제를 완화하며 많은 사람이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유명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오르내리며 지난 5월 경제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ontagi perché fanno più tamponi. Prima facevano meno tamponi e quindi c'erano meno contagi.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달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봉쇄 조치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2달간 시행된 고강도 봉쇄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신 이탈리아 정부는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검사를 통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신은 지난달 말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돼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allanzani di Roma, che è l'istituto di riferimento delle malattie infettive, ha prodotto un nuovo vaccino che sembra essere promettente, che per la prossima primavera, se la sperimentazione va bene, il vaccino potrà essere messo in commercio. 여름 휴가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잠시 풀자 어김없이 강타한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 초기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이탈리아는 경제와 방역 모두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전염병과의 전쟁을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재감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경제가 어려워지며 일자리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지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혜경 리포터, 동포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네,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나오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1인 컨설팅 업체를 꾸려 일하는 한 동포를 만나봤는데요. 네덜란드 치유농장 시스템을 한국에 소개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는 조예원 씨 경우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어려워져 일거리가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정부로부터 3,000유로, 한국 돈으로 4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앞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막힌 예원 씨는 네덜란드에서 준비했던 활동과 목표들을 포기한 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제가 외국인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서 이 사업의 토대를 좀 더 마련을 해보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네덜란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요. 첨단 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재택근무가 잘 자리 잡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중 40%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가 잘 정착된 덕에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덜 감소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연한 근무 형태 외에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잘 실력을 또 기회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 1, 2년 뒤에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문가들은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비대면 환경 중심으로 산업과 자영업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어려움을 역으로 활용하는 도전과 대응 전략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YTN 월드 장혜경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죠. 집값이 과열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택 시장이 2달 넘게 호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경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이민 생활 18년 차 주부 임경 씨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이 기회에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넓혀가고 싶고 또 이자가 고정이자인데 3% 미만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최저의 이자율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관심 안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 문을 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상 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 현황은 여러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 신규 주택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90만 천여 채가 매매됐고 기존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25% 상승한 586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주택 공급량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매물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 못 파셨던 분들 아니면 집이 안 팔리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집을 내놓으셨는데 서플라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집들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가 주택 수요를 이끈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일과 가사를 양립하는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늘었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도심 외곽의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외부 활동이 줄면서 저축이 늘어난 점도 주택 매매를 이끈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요새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집값도 그렇고 안전한 서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주택 수요 심리로 불붙은 주택 시장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실업률 등 미국의 경기 침체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택 시장 상승세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의 재무 상태와 가격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YTN 월드 박경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요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마저 깨닫게 됩니다. 손꼽아 기다려왔던 결혼식 무기한 연기에 투병 중인 가족과 생리별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박승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5월에 신부가 될 예정이었던 동포 김수영 씨. 코로나19 때문에 9월로 결혼식을 미뤘지만 최근 한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또다시 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번이나 미룬 결혼식, 식을 언제 올릴 수 있을지 실망과 답답함이 쌓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가장 인생에서 기억이 날 만한 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들 그 순간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약간 흐지부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박상철 씨는 한국에서 투병 중인 아내와 7개월째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혈액 투석을 하는 아내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에 들어가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투석하는 상황을 보니까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할 수가 없었고 조금 이제 시간을 미루게 됐죠. 최근 중국 상하이와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2편이 운항됐지만 좌석 구하기가 힘들고 비자 발급도 쉽지 않아 동포들이 체감하는 두 나라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완화하는 신속 통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동포들은 양국 방문 시 각각 2주씩 한 달 가까운 격리로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편이 뜨는 정기 항공이 있는데 이 항공이 사실 신청을 하니까 미주에서 거쳐오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다 타고 있답니다. 비자를 또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초청장 문제, 초청장 받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 같고 3주라는 시간을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는 이런 어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아내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추억거리 정도로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YTN-월드 박승호입니다. sin saber cómo, ¿no? Entonces, recibir una llamada y poder escuchar esa música que de alguna manera nos transporta a momentos que hemos estado con él, nos ha relajado. La tensión que se vive en el entorno es pues muy alta.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민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